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의 이야기 참 잘 들어줄 것 같은 분이에요. 예. 저도 무지하게 떠드는데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브런치의 김범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의 얘기 좀 잘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나 잘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약간 눈빛이 잘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예의상 들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눈빛. 아니. 제가 읽었어요. 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되게 집중해줘야 되고 리액션도 해줘야 되고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죠, 이 일이.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서 뭐가 틀린 게 있다거나 뭔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되면 불쑥불쑥 끼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이제 당해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 느끼실 때 있지 않아요? 많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좀 나랑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게 되게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글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 이제 어린이날이 가까워서 어린이를 주제로 한 글을 가져와 봤는데 또 어린이가 있으면 어른이가 있잖아요. 어른이. 네.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많은 어른이들에게 어떤 글을 같이 읽어주면 좋을지 좀 골라보다가 그림책을 어른이 읽는 그런 큐레이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책 관련된 이제 어른의 이야기들 그렇게 책이랑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김범 작가님이 골라온 어른이에 대한 글은 어떤 글일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글들을 우리 어른이로 소개를 해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조금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한 번씩 어렸을 때 읽어봤음직한 어른들의 동화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림책을 이번에 키워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브런치에서는 단어벌레라는 필명을 쓰시는 작가님이고 책은 본명으로 내셨어요. 제목이 가끔은 내게도 토끼가 와 주었으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본명은 라자 문자 숙자 라문숙이라는 성함 이름의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되게 여러 편의 동화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화에 관련된 그리고 그 그림책에 관련된 작가님의 에피소드를 같이 엮어내고 계신데 그 중에 한 편을 먼저 같이 소개하면서 어떤 내용의 책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수영장 가는 날이라는 그림책을 보시고 이제 쓴 글이라고 하세요. 제목이 모든 게 새롭게 보였던 순간 이건데요.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다. 달리기도 공 던지기도 어려웠다. 시간표에 체육이 들어간 날은 학교에도 가기 싫었다.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비가 오면 세상이 내 편 같았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체육 시간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체육 시간에 비가 오기를 바랐던 1인으로서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이후에 2교시에 체육이 있던 날에 관련된 옛날의 일화를 가지고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들은 철봉에서 떨어지거나 멀리 뛰기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나서도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제일 늦게 들어왔다고 아무도 창피하지 않았고 누구도 놀리지 않았다. 먼저 끝난 아이들은 서너 명씩 그늘에 모여 앉아 놀고 있었다. 교무실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체육 시간은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하나도 닮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예전만큼 체육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게 되었다거나 윗몸 일으키기가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게다가 나 말고도 꼴찌라는 친구들은 항상 있었다. 작가님께서는 그 예전의 나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도 어떤 거를 시도할 때 주저하지는 않고 있나? 나도 이 그림책 속 아이처럼 뭔가 가기 싫어서 뭔가 생떼를 마음속으로 부리고 있진 않을까?
어쩌면 나도 체육 시간에 그때 나가기 싫어했던 과거의 나처럼 꼭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경계를 넘어서는 보다 쉬운 방법은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시도해보는 것이다. 실패의 두려움 대신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울타리 바깥으로 나왔음을 알게 된다. 해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안도하고 또 잘한다. 삶의 어느 부분은 좀 모자란 듯 놔두어도 괜찮다. 안 되는 것, 겁나는 것, 피하고 싶은 것들을 인정하고 나면 삶이 그만큼 편해진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진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글도 그림책을 가져온 이제 같은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작가님은 최혜진이라는 이름의 작가님이신데 브런치에 연재한 매거진의 이름은 그림책에 마음을 묻다라는 이름의 매거진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책이랑 좀 맥락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림책에 마음을 묻다 이 마음의 키워드가 좀 마음에 들어서 글을 같이 고르고 와봤는데요. 이 매거진은 정말 재밌는 요소가 좀 많은 매거진이었어요. 매거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인지 먼저 알고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하고 매거진 소개를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필명은 에디터 C 최혜진 이게 필명이시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걸고 경청하고 이야기를 발견하고 글 쓰는 인터뷰를 업으로 10여 년째 해오고 있으신 에디터라고 하십니다. 24살에 빈센트 반 고흐 무덤에 다녀온 뒤로 직관이 시키는 대로 미술관 여행자가 되었고 이유를 찾지 않고 끌림을 일단 해보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좋아하지 않은 걸 후회할까봐 최선을 다해 좋아한다. 이렇게 소개를 곁들이고 있는데요. 이 작가님 매거진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림책을 작가님이 그냥 고르시는 게 아니라 독자분께서 사연을 이 작가님한테 보내세요. 나는 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고민들이 있고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이런 그림책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그림책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작가님께서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그림책 처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어떤 약을 처방해 주듯이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그림책이 적당하실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그림책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글은 매사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께서 이제 작가님한테 그 무기력한 일상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지점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작가님은 올리버 제퍼스의 마음이 아플까봐 라는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한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같이 마음도 나누고 좀 깊은 관계로 지내면서 좀 어떤 동심을 지켜오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어린 시절의 동심을 그냥 유리병에 넣어놓고 이제 어른으로 그냥 자라게 돼요. 나중에 다 자라서도 좀 무덤덤한 어른으로 자라났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린 시절의 호기심도 병 안에 가둬놨기 때문이죠.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 동심이 담겨있는 그 유리병이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짐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딱히 이게 일상에 해가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이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해변에서 놀고 있는 꼬마 소녀를 맞닥뜨리게 돼요. 파도가 치는 건 바닷속에서 코끼리가 발장구를 쳐서 그런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거기에 뭔가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이 유리병을 막 망치로 두드리고 톱으로 쓸고 높은 곳에서 힘껏 내리치기까지 하는데도 이 유리병이 깨지지 않아서 동심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동심을 영영 못 찾나 하던 차에 그 유리병이 툭 떨어져서 떼구르르 굴러가는데
그 방금 말한 그 질문한 그 소녀 발까지 이 유리병이 굴러갔어요. 근데 이 소녀가 너무 손쉽게 그 유리병을 들더니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마음을 꺼냈다는 거죠. 이 최혜진 작가님께서는 이 그림책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3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무기력을 느낀다는 이 독자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그림책의 통찰을 설명하시면서, 먼저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해결해주는 건 새로 다가온 사람이라는 진실, 그런 진실이 이 동화책에 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통찰은 길을 잃은 듯 느껴질 때는 동심에게 길을 물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울과 좀 무기력을 겪고 있다는 이 독자분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일에 대한 방향성이나 의욕도 모두 없지만, 이럴 때 큰 힌트를 주는 건 다른 어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자신이라는 그렇게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상태까지 마음이 무뎌지게 된 것은 신경 쓰고 눈치 볼 게 많은 어른으로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순수한 기쁨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여길 줄 알았던 그 시절의 당신에게 질문해보길 바란다 하는 그런 질문까지 같이 지워주고 계세요. 또 요번에도 이렇게 저번 주에 비교해서 어린이와 또 어른이 특집으로 이렇게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른이라고 한다면 좀 어린이랑 대비되는 성질로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랑은 좀 다르게 좀 성숙하고 좀 완전해진 혹은 좀 이성을 갖춘 그런 존재로서 좀 다른 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사실 그 둘의 차이조차도 좀 불분명하고 그거를 차이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책을 매개로 한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 이어서 이번 주 책도 어린이와 어른이의 구분이 좀 무의미한, 그리고 오히려 그림책으로 동심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그 소개해준 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뭔가 우리도 마음속에 유리병 안에 가두어놨던 동심을 찾아보면서 어른이긴 하지만 어린이로 돌아가는, 그리고 지금의 나로부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한때 나였던 그런 어린이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